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긴 머리의 여자가 다가올 때 나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 방에 무심코 들어간 것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에 지각하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은 엄한 표정으로 벌칙을 내렸다. 수업 끝나고 미술실 청소나 해.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술실 청소라니. 귀찮은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홀로 미술실로 향했다. 미술실은 학교 건물 3층 끝에 자리 잡고 있어 평소에도 학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물감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나를 맞았다. 붓, 캔버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스케치북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걸 혼자 다 치우라고? 나는 투덜거리며 청소를 시작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고 물감이 묻은 도구들을 정리하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창밖은 어두컴컴했고 미술실의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었다. 빨리 끝내고 가야지. 나는 서둘러 남은 일을 마무리했다. 그때 벽에 걸린 낯선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청소를 시작할 때는 보지 못했던 그림이었다. 캔버스 위에는 한 여성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다. 긴 검은 머리, 창백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크고 깊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 눈은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였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너무 큰 눈 때문인지 아니면 그 눈빛에 담긴 묘한 기운 때문인지 소름이 끼쳤다. 뭐야, 이 그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중얼거리며 그림에 다가갔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잠자는 미녀, 푸. 제목은 간단했지만 그 이름이 주는 느낌은 어딘가 불길했다. 그림 속 여성이 정말 잠을 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을 보고 싶지 않아 급히 가방을 챙겨 미술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한 나는 그 그림을 잊으려 했었지만 그 눈동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을 자려 누웠을 때도 어둠 속에서 그 여성이 나를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불을 켜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미술실에서 그림이 사라졌대. 도둑 맞은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어제 내가 본 그 그림? 불안한 마음을 안고 미술실로 향했다. 미술 선생님이 나를 보자마자 다급히 불렀다. 재현아, 어제 청소할 때 미술실에 그림이 있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벽에 걸려있던 초상화요. 여자 그림이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그림 비싼 거였냐고? 그건 잠자는 미녀라는 작품이야. 화가가 자신의 딸을 모델로 그린 그림이지. 그 화가와 딸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교장 선생님이 무척 아끼시던 그림이었는데. 그 말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당황했다. 잠자는 미녀라니 그림 속 그 여성이 화가의 딸이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선생님은 계속 물었다. 그림을 마지막으로 본 게 너야. 확실히 거기 있었던 거 맞지?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나올 때까진 분명히 걸려 있었어요.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죄책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학교는 점점 더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학생들 사이에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그림 원래 저주받은 거였대. 화가의 딸이 그림 속에 갇혀 있다던데. 밤에 미술실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대. 나는 그런 소문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그림의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미술 선생님에게 그림에 대해 더 물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그림, 사실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 화가의 딸이 병으로 죽은 후 화가가 딸의 모습을 그리며 미쳐갔다고 하더라. 그 그림을 완성한 날 화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리고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일을 겪었지. 교장 선생님이 그 그림을 기증받아 미술실에 걸어둔 거였는데 사라진 게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미술실에 서 있었다. 벽에는 잠자는 미녀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여성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캔버스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듯했다. 나를 왜 두고 갔어?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날 밤의 꿈 이후 나는 더 이상 미술실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잠자는 미녀의 눈동자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깊고 차가운 시선은 마치 내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고개를 돌리면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나 먼지 쌓인 창문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둠 속에서 그 여성이 나타날까봐 불을 켜둔 채 잠을 청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였다. 나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학교는 이미 조용했고 복도는 어둑어둑했다. 도서관에서 나오던 길 미술실이 있는 3층 복도를 지나야 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미술실 문 앞을 지날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분명 불을 껐을 텐데. 나는 중얼거리며 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 안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재현, 재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 들었던 그 여성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비슷했다. 나는 문을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대신 나는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다. 미술실 안은 어두웠지만 벽에 걸린 캔버스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잠자는 미녀였다. 그림 속 여성의 눈동자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분명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뛰쳐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숨을 헐떡이며 교문까지 달려나왔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재현, 나를 두고 가지 마.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니, 돌릴 용기가 없었다. 집에 도착한 나는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미술 선생님에게 그 일을 말했다. 선생님은 내 말을 듣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현아, 그 그림 다시 걸어둔 적 없어. 창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창고를 정리한 관리인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 그림을 옮기려 했는데 캔버스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마치 누군가가 잡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화가의 딸, 그녀의 원혼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미술실 근처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가끔 복도에서 물감 냄새가 났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캔버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심지어 내 책상 위에 낯선 스케치북이 놓여있는 날도 있었다. 스케치북을 열어보니 거친 펜선으로 그려진 여성이 있었다. 긴 검은 머리, 창백한 피부, 잠자는 미녀였다. 누가 그린 걸까? 나는 겁에 질려 스케치북을 덮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그 여성의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처음엔 캔버스 안에서 나를 바라보더니 어느 날은 미술실 바닥에 서서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를 구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그 뒤에 숨은 차가운 기운이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나는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하지만 깨어난 후에도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방 안 어딘가에서, 창문 너머에서, 심지어 거울 속에서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참을 수 없어 집 근처의 작은 절에 찾아갔다. 할머니께서 귀엽게 생각하시던 스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스님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그림은 저주받은 물건일 가능성이 크구나. 화가의 딸이 죽은 후 그녀의 영혼이 그 그림에 갇혔을지도 모른다. 네가 그 그림을 본 순간 그녀와 연결된 거야. 하지만 걱정 마라. 내 마음이 강하면 그녀는 너를 해칠 수 없다. 스님은 나에게 부적을 주며 말했다. 이걸 지니고 다니렴. 그리고 절대 그 그림을 다시 보지 마라. 그녀는 너를 통해 세상으로 나오려 할지도 모른다. 나는 부적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복도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다. 미술실 재개방 기념 전시회, 잠자는 미녀 특별 전시. 나는 그 공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누가 그 그림을 다시 꺼낸 걸까? 미술 선생님은 분명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했는데 나는 공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전시회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친구들이 나를 끌고 갔다. 야, 재현아, 그냥 그림이야. 무서워하지 마.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엔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미술실에 들어서자 그 그림이 벽 한가운데 걸려 있었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그 눈동자는 더욱 생생하게 빛났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휩싸였다. 그림 속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나를 알고 나를 기다렸다는 듯한 미소였다. 재현. 속삭이는 소리가 미술실 안을 울렸다. 친구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 후로 나는 학교를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 말을 믿지 않았고 나는 계속 그 학교에 다녀야 했다. 잠자는 미녀는 여전히 미술실에 걸려 있었다. 선생님들은 그 그림이 단순한 예술 작품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 그림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